네, 안녕하세요. 저 파인만 한빛고 통합과학 1 강사 이재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1 한빛고 중간고사 결과 분석을 해보고 기말고사 예비측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빛고 시험은 사실은 문제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 조금 많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시중교재에서 많이들 보고 풀어볼 수 있는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건 조금 독특하다라고 하거나 좀 새로워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들은 없었을 거고, 대다수 문제들을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기본 유형들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1등급을 가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약간 기본 유형들 비슷했고, 이제 한빛고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긴 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은 신유형과 퍼즐형 유형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퍼즐형과 신유형들을 조금 헷갈려 하거나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틀렸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퍼즐형이 하나 정도 있긴 한데, 뭐 그것도 그냥 난이도가 쉽게 나와서 단순 암기한 내용들 가지고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난도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한빛고가 24문제밖에 안 되기도 하고, 문제수가 적고 심지어 서술형도 없다 보니까 문제 보기나 보통 아니면 이제 고난도 문제, 아니면 신유형 문제, 퍼즐형 문제에서 변별력을 뒀었는데, 이 문제들 난이도가 쉬워지다 보니까 약간 친구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문제가 깔끔했다, 깨끗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럽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기본 개념 암기를 정확히 해주고 응용을 어느 정도 해본 친구들은 충분히 다 풀고 맞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한빛고가 시험이 쉽기는 쉬웠어요. 하지만 엄청 쉽지는 않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고득점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0점이 대략적으로 20명 중반 될 것이다. 그러면 한 명 틀린 친구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 이하 틀린,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뭐 거의 40명, 50명 가까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1등급과 2등급 컷이 96.5, 뭐 9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빛고가 약간 문제가 너무 어렵지도 않은데 깔끔했다 보니까 100점 맞았던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살짝 낮아진 수준인데, 이렇게 등급 컷이 올라갔다는 뜻은 이번 한빛고 학생들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번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고난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작년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은 건 아니고 변형돼서 나왔어요. 작년 기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주기율표에서 했던 문제인데, 시중교재에서도 이제 주기율표 가지고 숫자 가지고 장난쳐서 그거를 응용해서 푸는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고난도로 나왔었는데, 그게 작년 기출을 본 친구들은, 확인을 했던 친구들은 이거 풀어봤어 하면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변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약간 난이도로만 보면 가장 어려웠었는데 사실은 작년 기출 다들 확인을 했었을 테니까 그렇게 친다면 사실은 오히려 쉬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나왔던 신유형이나 고난도, 그리고 퍼즐형이 나오지 않았고 있었던 부분에서도 사실은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무난하게 잘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항상 너무 심화 과정 아니면 고등 과정에서 내려오지 않고 딱 통합과학 1의 교과서와 학교 학습지 중점으로 여기 문제 내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고난도 문제나 너무 지역적인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교과서 학습지 중점에 정확하게 암기를 외우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본다면 이것이 아까 말했던 그 작년 기출과 똑같은데요. 네,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18 이하의 원소들 중에서 그 원소의 족과 그 다음에 원소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와 원자 번호에 대한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비율이 1대 1대 2대 2, 1대 뭐 요거 모르고 1대 8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W, X, Y, Z를 찾아서 구하라는 문제인데 되게 비슷하게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정답률이 되게 낮았어요. 왜냐면 어려웠었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어려워진 문제이기도 한데 작년 풀어봤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자, 사실은 이런 문제를 풀면 이렇게 따닥따닥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굴려줘도 되지만 사실 원자 번호 자체가 적고 사실 통합과학 1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18번까지 중에서 이 해당하는 숫자 그리고 이 해당하는 숫자를 모두 찾아서 1번부터 18번까지 쫙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걸 비교하면 충분히 오히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걸 연습했던 친구들은 다 맞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문제입니다. 사실 배점도 매우 높죠. 5점이니까 가장 높은 배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는 약간 쉽고 전체적으로 상위권 점수가 너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대비 물론 어렵진 않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고득점자가 훨씬 너무 많기 때문에 상위권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서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1, 2등급이 갈리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수는 똑같은데 배점 차이로 갈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말고사 때 100점 맞는 거. 정말 잘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행평가가 정말 중요하게 될 거예요. 수행평가에서 1점, 2점 깎이게 되면 사실상 한 문제 4점, 5점 깎이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필 점수에서 그래서 일단 수행평가를 완벽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정말 잘 받아야지만 1등급을 맞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통합과학 1의 기말고사 범위 자체가 사실 통합과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역학적 시스템이 들어가죠. 한비코는 사실은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화학이랑 지구랑 생명에서는 약간 힘을 빼고 물리랑 화학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문제, 변별력 주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데 통합과학 1과 2 통틀어서도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 거기가 들어가고 심지어 중간고사에서 변별이 안 됐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학교 학생들이 물론 1학년이지만 과중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역학적 시스템을 매우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재작년에 살짝 좀 난이도 실패한 거긴 했는데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평균이 통합과학인데 40점, 50점, 1등급 컷이 80점, 70점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4%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정도까지 내진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충분히 심화 응용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유형 파악과 어떻게 풀고 또 문제 푸는 속도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기말고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생명 시스템도 다들 아시다시피 쉽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 개념, 암기 양도 많고 근데 단순히 외워서 푸는 생명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서 확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효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정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확산과 효소에서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량을 그래프나 표로 줬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응용을 하는지 그 정보 흐름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아래 DNA, RNA, 전사, 번역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충분히 어렵긴 하죠. 역학 시스템만큼 충분히 어렵긴 한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물리에서만이 아니라 생명에서도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이 존재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지구 시스템인데 사실 역학 생명 시스템에 비하면 지구 시스템은 되게 쉬운 편이죠. 그냥 단순히 외워서 푸는 거고 솔직히 이게 중3에서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은
여기서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사실은 80%는 미리 알고 있다고 칠 수도 있는데 이제 중학교 건 많이들 까먹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단순 암기 내용이 많아서 그냥 외우면 되긴 하는데 이제 판 구조론에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서 경계들에서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는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통합과학 1은 사실은 원래도 그렇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갔을 때. 중간고사 범위는 솔직히 말하면 훨씬 쉽고 기말고사 범위가 제가 생각했던 2배에서 3배까지 어려워진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암기 내용도 많고 생명 쪽에서도 응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물리야 뭐 이거 친구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기말고사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될 거 같냐? 자, 한비코 자체가 교과서와 학습지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습지에서 추가적으로 교과서 말고 약간 더 추가적으로 개념을 적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만 보더라도 가장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킬러 문제가 작년 기출에서 변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물리와 생명에서 기출 문제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유형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아까도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중간고사 자체가 조금 쉬웠고 상위권의 점수 분포가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선생님이 변별을 주기 위해서 고난도 응용 문제 조금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역학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생명 시스템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많이 좀 풀어봐서 유형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까지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리 같은 게 들어가 있거나 이번 생명 시스템에서 이제 그래프와 표를 주고 이제 응용을 시키게 되면 친구들이 문제 푸는 속도가 오래 걸리면서 뒤에 몇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나올 게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그냥 단순히 풀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풀면서 속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점검을 하면서 본인이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내가 암기가 약한 건지 응용이 약한 건지를 조금 파악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이번 기말고사에 조금 더 잘 녹여가지고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까지 잘 본 이후에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